당신은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스스로를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사랑이 식은 걸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하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영혼의 신호를 외면할 때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도를 단지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문제는 육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순간 사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의 삶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이유 없는 공허함, 반복되는 감정의 흔들림 뒤에는 어쩌면 당신조차 모르고 살아온 억눌린 자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사람의 마음이 관계 밖으로 흔들리는지, 왜 어떤 사랑은 갑자기 낯설어지는지, 그리고 그 위험한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감정의 균열을 스스로 발견하고 무너진 내면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실천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자신의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배신은 단순히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 열어두었던 마음의 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차라리 화를 낼 수만 있다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진짜 고통은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상상했던 기억, 당연하다고 믿었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는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심리학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보다 상처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도를 당한 사람은 단지 상대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 역시 처음부터 누군가를 파괴하려 했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관계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분명 상처이고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행동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질문했습니다. 이 행동 뒤에는 어떤 억눌린 무의식이 숨어 있는가? 많은 경우 외도는 원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내면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 늘 좋은 사람이어야만 했던 사람, 외롭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했던 사람. 그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결국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왜 사랑 안에서도 영혼은 점점 고립될 수 있는지 그 조용한 진실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어쩌면 치유는
상대를 심판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 안에서조차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상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관계를 오래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싫은 것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든 마음을 숨긴 채 웃어 보이고, 서운함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영혼은 아주 조용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인간에게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페르소나 퍼서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면입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해심, 많은 연인, 언제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회적 얼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썼던 가면이 나중에는 진짜 자신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싸움도 줄어들고 배려도 여전하고 일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해지고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사랑받고 있는데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융은 바로 그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영혼은 결코 억압된 해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짜 감정, 진짜 욕망, 진짜 외로움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는 분노와 권태에 빠지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행동의 밑바닥에는 나를 좀 봐달라는 영혼의 오래된 외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 관계는 점점 더 서로를 만족시키는 기술에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법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마지막으로 미루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진짜 모습을 감추는 삶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은 사랑 안에서조차 점점 메말라갑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인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의 치유는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사랑받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림자와 욕망, 두려움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진짜 자신에게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고통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삶이 보내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리고,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며, 왜 어떤 관계는 형태만 바뀔 뿐 결국 비슷한 고통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한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 shadow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두운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은 나쁘다, 이런 욕망은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모습은 숨겨야 한다고 믿으며 억눌러온 모든 감정과 본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며 결국 우리의 관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은 바깥의 운명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의 차가움, 반복되는 배신,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상처가 사실은 내 안에서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당신 책임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 잘못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왜 나는 이토록 무너졌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너무 오래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분노하면 버려질까봐 슬픔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당신 안에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었던 영혼이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 마음을 오래 묻어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삶에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상처 주는 관계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통제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제거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행동에만 삶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배신보다 더 중요한 그 사건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깨웠는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단순히 버려진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는 존재로 변해.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끝없이 분석하고 붙잡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자신의 마음 앞에 조용히 앉아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은 상처 자체보다도 무너진 이후의 마음을 견디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배신을 경험한 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상대를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언제부터 변했는지, 지금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은 끊임없이 상대를 추적하고 가슴은 계속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은 쉬고 있는데도 신경은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잠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작은 말에도 심장이 내려앉고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극심한 불안 속에 있을 때 의식은 점점 바깥 세계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무너질수록 사람은 외부를 통제함으로써 안전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확인하고 증거를 찾고 끝없는 질문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정말 답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너무 오래 쉬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우리의 신경계는 큰 상처를 받으면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도망치거나 붙잡거나 계속 싸우려 합니다. 이른바 투쟁 혹은 도피의 상태입니다. 문제는 몸이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신경계를 안전하게 쉬게 해주는 일입니다. 잠시라도 상대를 분석하는 일을 멈추고 내 호흡의 속도를 느껴보는 것,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지나가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봐주는 것. 융은 인간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상대의 말, SNS의 흔적, 타인의 조언, 끝없는 비교와 해석 속에서 정작 자기 영혼의 목소리는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또 치열한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관계를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힘이 아니라 무너진 자기 자신을 다시 안아줄 수 있는 안정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사람은 바깥을 통제하려는 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이 두려웠는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랑에 매달렸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보다 관계를 더 우선시했는가? 그 질문들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기보다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침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아주 천천히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버텨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마음속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애써 웃어보고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살아냈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것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왜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한 걸까?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너무 오래 자기 자신보다 관계를 먼저 지켜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에는 영혼이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종종 우리가 가장 무너졌다고 느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관계의 끝, 배신, 상실 깊은 외로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균열은 동시에 진짜 자신과 다시 만나기 위한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삶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순간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한 번쯤 자기 영혼을 바라보라고.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늘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천천히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외면해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선택이 당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당신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무너진 오늘 속에서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융은 인간이 가장 긴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영혼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당신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향한 아주 깊은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억지로 강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픈 자신을 인정해도 괜찮고 천천히 회복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빨리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울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문득문득 상처는 다시 떠오르며 혼자 남겨진 감각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분명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행동 하나에 자기 존재 전체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씩 나는 왜 이 감정에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만 향하던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혼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빛과 그림자, 상처와 욕망, 두려움과 진짜 감정을 모두 인정하며 조금씩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완성되기를 원하지만 융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기 전까지 관계는 쉽게 집착이나 두려움으로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공허할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기대게 되고 상대의 인정 속에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생존처럼 붙잡지 않게 됩니다. 버려질까 두려워 억지로 맞추지 않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기 존재의 중심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도 사람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가 맺는 관계의 결도 달라집니다. 늘 상처 주는 사람에게 끌리던 사람이 이상하게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머물지 않게 되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던 사람이 조용하지만 안정된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융은 인간이 변화하면 그가 바라보는 세계도 함께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이 깊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도 늘 불안을 먼저 느끼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사랑 위에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어쩌면 인간의 성장은 상처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자기 영혼과 연결된 채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길 위를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곁에 남았는지 혹은 떠났는지 끝까지 충실했는지 아닌지로 당신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이제 망가진 걸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존재 깊숙한 곳의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너지면 사람은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진짜 자아는 타인의 인정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가 오직 누군가의 사랑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군가가 다시 나를 선택해주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숨기지 않고, 그동안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조용히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여전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융은 인간이 자기 진실과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고통도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관계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삶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사랑해야 했던 방식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꽃이 피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듯 영혼이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괜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의 가장 깊은 상처조차 결국은 당신을 진짜 자신에게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조용한 안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외면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고 바쁜 일상 속으로 숨어버리고 자기 영혼의 울음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잠시 멈춰서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치유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괜찮고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분명 당신의 삶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댓글에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상처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깨어남과 치유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아주 따뜻한 빛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 위에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과 함께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여행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천천히 나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